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달 첫 수업이네요. 책 받으니까 좋죠? 얇아서. 어디, 책을 어디를 잠깐 펴보냐면, 6페이지 펴봐요,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 일단 펴봐요, 요약집. 노란 책 기본서는 사용 안 해요. 이제 기본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저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 읽어보시라고 쓰는 거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5, 6월 달 이거 가지고 수업하고, 7월 달도 문제풀이 해요. 문제풀이 할 때 요거 가지고 보충 설명해주고 요약 설명해주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집은 9월 달까지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이제 책 구성 좀 잠깐 볼 텐데요. 6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2번에 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 한 장 5페이지 잠깐만 가보고 5페이지. 자, 5페이지 잠깐만. 그 중간에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이 있는데 부동산의 이제 그 바로 밑에 소제목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바로 밑에 기출지문 분석 있죠. 그렇죠? 또 한 장 넘겨봐요. 또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으로 또 보니까 부동산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밑에 기출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이 결국 우리 학계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지문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법 조문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는 그게 없죠. 그럼 시험에서 출제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시험 출제위원들도 예, 여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나 혹시 또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죠?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볼게요. 이제 시험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이게 교수님들도 들어가면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 단원별로 이렇게 기출 문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쭉쭉 뽑아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어떤 내용은 보니까 거의 매번 나와준다. 그럼 그 문제 출제하는 거고. 어떤 건 보니까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충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 요약집이 이제 아마 이런 구성의 요약집은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뭐 전체 큰 단락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요약지문, 기출지문 넣은 게 아니고 조그만 단락별로 다 끊어가지고 그에 관련된 기출지문을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보면 우리 부동산 금융 알죠, 금융? 금융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뭐 이자율, 저당의 상환 방법, 부동산 투자이자 리츠, 지분금융, 부채금융, MBS 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가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문 5개 몽땅 다 그에 관련된 거. 이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면 지문 5개 몽땅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학개론이 다음 중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으니까 금융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문 5개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막 이렇게 넣어버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회차별로 나온 거 있잖아요. 매대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약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 왜? 막 찢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다는 전부 다 지문 하나하나를 찢어가지고 해당 파트에 관련된 걸 다 찢어가지고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복습하실 때 여기 있는 기출 지문만 완벽하게 잡으시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바보 아닌 이상. 바보면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잘 하셔야 돼. 그날 왜? 본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미안해.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날 끝난 거는, 좀 마시고. 그날 끝난 거는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날 끝난 건 아무튼 여기 이제 기출지문 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부에 보니까 이제 기출지문이 이제 총 100개 테마로 나눠가지고 다 지문을 넣어놨고 중간에 또 확인 지문 해가지고 1번부터 1번 해가지고 막 나온 것들 있죠. 자, 7페이지 맨 밑에.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지문에서 언급된 것 외에 한 번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놨으니까 아무튼 보시되 무게중심은 철저하게 어디 왼쪽 6페이지는 하단부에 보니까 기출지문 분석 3번째 나왔죠.
오른쪽은 확인 지문 1번 나왔죠. 어떤 게 어디다 철저하게 무게 중심을 두셔야 돼. 기출 지문에 두셔야 돼.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확인 지문 같은 경우는 풀다 보면 좀 어렵고 까탈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기출 지문에 철저하게 맞춰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일단 펴세요. 강의 계획표 이제 한 장 받으셨을 텐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 순서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한 1교시 정도 끝나면 어떤 자료가 나올 거냐면 요런 게 있어요. 우리 학계론도 보면 비교해가지고 함중을 주는 게 되게 많아요. 비교해가지고. 우리 좀 이따 바로 배울 건데 필지, 획지라는 게 있죠. 필지, 획지. 자, 필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변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중심 상업지고 주택지고 뭐 녹지다.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토지 이용이 크게 몇 개 형태로 나눠졌죠? 3개죠. 3개. 3개의 획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이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보니까 주택지 이 안에서 보니까요. 지번이 뭐 이렇게 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지번은 몇 개가 있어요? 지번? 4개 있죠. 그건 4필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 등록 단위,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는 게 필지고, 획지는 토지 이용 활용도상의 개념이 획지인데 둘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바꿔서 내죠. 예.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획지를 한다. 틀렸죠? 그렇죠? 뭐 인위적 행정적으로 인해서 용도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필지를 한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가 이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지하고 획지 구분하는 거, 또 오늘 역시 우리 할 건데 후보지 이행지 들어본 적 있죠? 그것도 바꿔서 많이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 이제 보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뭔가 함정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랑 비교할 때 요거 체크해라 이렇게 하는 표가 있고, 그 밑에다가 관련되는 문제를 넣어놓고, 물론 정답에서 다 넣어놓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루에 이렇게 4개 비교하는 테마를 4개씩 이렇게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잘 모아놨다가 딱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비교시켜가지고 함정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거기서 또 별도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활용을 잘 하시는데 그냥 책에다 꽂아놓고 다니지 말고 그 파일 뭐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하나 준비해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디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 나와요. 네.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학의 이제 학문적 정의가 나와.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나와도 오답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데, 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이란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의 행위가 가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부동산에 인간이 개발 활동을 한다. 또 관리 활동을 한다. 투자 활동을 한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활동. 다음 능률화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다음 이제 3번, 4번에서 통상이 좀 나와요. 원리 및 응용 기술. 우리 부동산학은 학문이니까 과학성이 있어야 되겠죠. 원리, 이론 이렇게.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인 토대만 갖추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현실의 부동산 생활에 응용하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실무에 또 적용한다. 이렇게. 다음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학과 관련된 학문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공법이란 법도, 그 다음에 민법이란 사법도, 또 경제학도. 그래서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 학문들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디 또 이제 2번 뭐 됐고, 이제 3번을 잠깐 보니까 부동산학은 학문이니까 뭔가 연구해야 될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 활동은 무슨 대상이라고 나왔어요? 동적 대상 나왔죠? 예, 움직이는 거, 이렇게 활동적인 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부동산이란 공간에 인간의 행위가 가해지는 거, 뭐 개발 활동, 관리 활동,
투자 활동, 무슨 활동, 예, 그런 걸 갖다가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불러주고, 부동산 현상은 도심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의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 뭐 이런 것들. 정책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오답을 주진 않더라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부동산학의 이용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사이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가끔 나오는데 암기하는 건 아니고,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적용돼야 될 원칙이다. 그걸 갖다 일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한번 따라 해볼게요. 능, 안, 경공, 시작. 센스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여기서 다 결정이다.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알았어 다 체크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또 왜 나를 쳐다보고 있지? 책을 봐야지. 지금 뭔 말인지 몰라 지금. 다시 한번 능, 안, 경공, 시작. 능, 안, 경공. 그 보면 이제 앞에 이제 이게 능률성 있잖아요. 그러면 능자 동그라미 쳐놓고 안전성이 원칙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잠깐 드네. 네, 아무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날씨도 좋고 연휴인데 놀러 가지 않고 공부하러 나왔다는 그 자체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수업 들으세요. 수업 들다 뭐 자도 뭐라고 안 할게. 자, 아무튼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더 짚어봐야 될 게, 자, 능률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옆에 땡땡 하니까 소유 활동에 있어서 무슨 이용이라고 나왔대요? 최유효용. 다음, 안전성은 뭐라고 나왔어요? 거래 활동에 있어서 거래 질서 확립. 그 예전에 김영진 교수라는 그 학자분이 부동산 활동을 크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구분했을 때, 소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능률성이 맞게끔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할 때는 부동산은 거래사고가 많으니까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한번 했다는 거. 예. 어디 기출지문 두 개, 저기 좀 봅시다. 1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어때요? 맞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기출 지문을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방금 끝에 아무 말도 없죠? 맞은 거예요. 맞은 거라고. 근데 2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동산학은 물리학이나 지구학 같은 순수학이 아니고 복잡한 현실에 응용하려고는 응용과학이란 말이에요. 2번 틀렸죠? 틀렸으니까 X하고 밑에 하살표. 왜 틀렸는지 해설 나왔죠?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자, 문장 끝에 아무 말도 없다. 그럼 맞는 거야? 근데 문장 끝에 X 하면 틀린 거고 당연히 왜 틀렸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돼요. 다음 3번도 또 볼게요.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어때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출지문을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면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근데 보면 부동산학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합과학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렇게 오답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문. 근데 가끔 오답을 주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그게 주된 포인트라는 거 잡으세요. 나중에 이 기출지문 가지고 공부하실 때 옳은 지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험은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근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보다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게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이 있을 텐데 어떤 지문이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하겠어요? 잘 모르구나. 저기 이제 이게 맞다라고 나온 지문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사이드 지문이야. 5개 지문 중에서 핵심이 아니고 그냥 지문 5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집어넣고 또 함정을 냈을 때 별로 학생들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답 지문을 안 만들어내. 그러니까 옳은 지문은 그냥 좀 비중이 덜하고 틀린 지문들 있죠. 틀린 X라고 나온 지문들, 그게 우리 시험에서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표정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아침에 돈 써서 그런가? 책 살 때 돈 나가서 그런 거야?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2번 보니까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개념. 예. 여기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 자 보니까 부동산의 복합 개념 나왔죠?
그렇죠? 1번은 보니까 물리적 기술적 개념, 2번은 경제적 개념, 3번은 법률적 개념. 여기서 이제 시험에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또 시험이 이제 제법 나와주는데 참 서비스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개념과 부동산, 기술적 개념은 똑같은데, 자,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이런 것은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 소유권, 기타 권리 등등은 법률적 개념이겠죠. 근데 서비스 문제가 정말 한 3, 4년 정도에 한 번꼴로 나오나? 1번 아니면 2번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요.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자연, 2번 위치, 4번 환경, 5번 자산. 몇 번?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예. 본인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아무튼 그런 게 나와. 근데 우리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5, 6월 과정 끝나면 바로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렵냐 쉽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자주 나오지 않느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좋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어디? 2번, 3번 풀어볼까요? 기출지문 2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기술적 개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석해야 돼요? 물리적 개념. 자,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뭐가 지금 잘못됐어?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 틀렸죠? 네. 다음 3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토지는 생산재, 소비재 다 해당되죠. 왜냐면요. 제가 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공급하겠다. 그러면 생산 요소로 활용될 수 있고, 또 내가 땅 사가지고 내가 살 단독주택을 이쁘게 지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또 무슨 재가 된다? 소비재가 된다. 그 정도 넘기세요. 이제 4번을 잠깐 볼 텐데, 자,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말로 좀 할게요.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이란 말이 있어. 유형은 눈에 드러나는 거죠. 무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디 볼게요. 이 토지라는 위치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 토지라는 위치에다가 건축 활동할 때 한다.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근데 이 토지에서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 이런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술적 개념은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이다.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오니까 4번 같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됐나요? 그래요. 맞아요. 자, 2번 볼게요. 자,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법률적 개념.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협의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 협의 광의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협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 제99조 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다음 일단 광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이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광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 먼저 좀 정리합시다. 토지 건물 등 토지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준부동산은 뭐냐면,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준이란 말이 붙었죠. 그러면 이 말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뭔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토지 건물 아니겠어요? 토지 건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확인 박스에 보니까 준부동산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 선박 등기법에 의한 뭐 선박도 있고 오호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볼게요.
그 방금이 뭐 어업권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이런 물건들이 있죠. 공장재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니지만 공시 방법이 점유 형태가 아니고 예, 공적 장부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등기 등록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닌데 공시 방법이 단순한 점유가 아니고 예, 구청 같은 데다가 시청에다 차량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시 방법이 토지 건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토지 건물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뭐라 불러준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 일단은. 그러면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준부동산은 시험에 좀 언급이 자주 돼요. 그래서 지문 몇 개 한번 볼까요? 어디 2번 볼게요. 2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 즉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다음 세 번째.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다. 맞죠? 이제 이렇게 옳게 우리한테 맞는 지문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자, 준부동산의 개념은 자 밑줄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 밑줄 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맞아 틀려? 여러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배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 틀렸어. 준부동산은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볼래요? 아 자동차를 샀는데 제가 바빠. 그러면 사고 나서 차량 등록하고 빨리 번호판 받아야 되는데 바쁘니까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후에 차량 등록하면 돼 안 돼? 안 돼. 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실생활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죠. 법률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틀렸다. 그러면서 다시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확인 박스에 준부동산 보이시죠? 자 다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라 자 왼쪽 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왼쪽 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니까 확인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1번을 보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해당된다.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죠. 실생활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암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지금 여러 번 시험에 등장을 했지만 자 일단은 그 밑에 보니까 준부동산은 유형이 해가지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거 맞죠? 법에 따라 뭐 하니까. 근데 그 중에 굵은 글씨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봐야 돼.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이 준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톤 이상. 그거 한번 오답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확인 지문 2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된 나무. 네. 그다음 선박 등기법에 의한 등기된 20톤 미만의 선박은 의제 부동산에 속한다. OX. 20톤 이상. 그거 하나 잡고 갑시다. 예. 아무튼 요즘 시험은 사실은 요 위쪽 예전에는 여기 잠깐 볼게요. 토지 정착물 쪽이 훨씬 더 무게가 실렸어요 시험에.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이쪽이 좀 더 비중이 있어. 아무튼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럼 이제 우리 토지 정착물 보겠는데, 자, 민법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잠깐만. 복합 개념이라고 아까 했죠? 자, 복합 개념은 부동산은 물리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고, 법률적 개념도 있고, 그러죠. 요걸 이제 복합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그러면, 민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법 있죠, 민법. 민법 잘 아세요? 그러면 뭘 잘 하시나요? 10점. 응? 10점 나왔어요? 10점이요? 어떻게 10점이 나오지? 저분은 90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점수를 얻으셨어요. 지문이 5개면
한 번으로만 찍어도 20점이 나올 텐데 어떻게 10점 맞았지?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질 점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합격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더 이상 떨어질 점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로만 올라가시면 돼요. 사다리 하나 사드려야겠다. 자, 어디? 민법 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흙을 말할까요? 땅을 말할까요? 찍어봐. 땅. 또? 흙, 땅. 흙과 땅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땅에서 한 줌 주워들면 흙이고 놓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네, 웃자간 소리인데 여기서 흙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물리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물어보면 토지가 흙이다 땅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필지라고 대답을 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뭔지. 아무튼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였어 그냥. 아무튼 이제 됐고 여기서는 정착물의 개념이 중요한데 정착물은 이제 우리 책을 이제 보니까 특징 보세요. 특징 양가로 1번. 정착물이란 것은 원래는 이제 동산이었는데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토지 건물에 일시적으로 부착된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또는 항구적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토지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것을 정착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마이크에다 이야기하면 소리가 어디로 나올까요? 저기로 나오겠죠. 저 스피커죠. 저거 원래 동산이었죠.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강의실 생길 때부터 붙어 있었죠. 언제까지 붙어 있을까요? 더 이상 못 쓸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써먹으려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저런 걸 갖다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부착은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부착돼야지 정착물에 해당된다. 일단 그거 하나 잡고 다음 두 번째. 이제 통상은 요즘 시험은 정착물의 개념 정도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과거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양가로 2번, 3번도 볼 텐데 먼저 양가로 3번 먼저 해볼게요. 무슨 정착물 나왔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임차자 정착물은 외관상으로는 정착물처럼 생겼어. 근데 설치자가 임차자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없어가지고 임차인이 200만 원 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가 농지 한가운데 넣어놓고 창고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착물처럼 생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설치자가 누굽니까? 임차자죠. 그러면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걔는 생긴 건 정착물처럼 생겼지만 설치자가 임차자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차 계약 기한이 끝나면 임차자가 뜯어가 버릴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아니다. 항구적 부착이 아니고 무슨 부착이에요? 일시적인 부착이죠. 따라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 볼 거예요. 이제 거기 보니까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와 독립성 있냐 없냐 이런 게 개념만 물어봤어요. 오답을 유도하지 않고 그냥 개념만 물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 정착물 맞죠? 요거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있잖아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토지만 따로 거래, 건물만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넘어가.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근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그러면 건물은 토지에 딸린 식구가 아니고 건물은 토지하고 독립적인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토지 저 끝에 보니까 감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냥 감나무. 그냥 나무. 어디? 이거 찍어봐요.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냥 수목. 이 나무는 토지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죠. 그러면 그냥 수목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무도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하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등기된 나무는 건물하고 효력이 똑같아. 그러면
토지만 매매계약을 처리하면 이건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지만 요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니까 얘는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요 정도 개념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토지의 일부라고 나왔잖아요. 양가 2번에. 토지의 일부, 수목은 그냥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팔려나가면 알아서 딸려서 같이 딸려 나가는 거야. 근데 토지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는 건데 가로 예제를 보니까 방금 설명했던 건물이라든지 그냥 나무가 아니고 뭐 임목이라면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저 밑에 확인 지문 5번 좀 동그라미 5번 아니에요. 동그라미 5번 좀 볼게요. 맨 밑에 확인 지문. 자, 정적인 측면의 부동산 활동과 동적인 측면의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OX. 뭐 틀렸어요? 그치. 이제 이건 제가 한번 꼬아서 내봤어요. 근데 통상 시험은 그냥,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만 지금 주고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꼬아놨다. 정적과 동적이 바뀌었죠. 그렇죠? 부동산 활동이 동적이고, 부동산 현상이 정적인데, 그 부분이 바뀌었죠? 그래, 틀렸습니다. 그것도 한 장 딱 넘겨보면, 넘겨보면, 오답 해설이 있어, 오답 해설이. 근데 오답 해설 해설 보니까, 1번, 2번, 4번, 5번, 6번 나왔어요? 3번은 왜 빠졌을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거야, 지금.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답 해설을 넣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오답 해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역시 똑같죠? 틀렸다. 해설이죠? 그러면, 딱 읽어보니까 뒤쪽에 오답 해설이 없으면 맞는 지문이고, 오답 해설이 있으면 틀린 지문이고, 이제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자, 어디. 그다음 2번, 큰 2번. 이제 부동산의 분류. 이제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리시험 보면 거의 5번에 4번, 3번, 4번 이상 나오니까 100%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제 부동산의 분류 볼까요? 자, 우리 부동산은 크게 토지라는 부동산하고 건물이란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건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이제 건물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좀 이따 뒤쪽에서 다시 볼 거고. 일단 토지에 대한 분류, 토지의 분류 가지고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후보지 이행지는 일단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아주 높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볼까요? 토지. 후보지 이행지. 자, 토지를 택지하고 농지하고 임지로 구분하자. 임야를 임지라고 하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택지는 말이죠. 택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택지는 주상공. 자, 시작. 택지는 주상공. 앞으로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주상공 하는 거예요. 부동산 용도보다 주상공 이렇게. 네. 다음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에요. 네. 답이 논의의 밭이에요. 대답하지 마.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아무튼 농지라고 아시면 돼. 임지는 뭐 신탄림, 용지림, 경제림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 네. 뭐 됐습니다. 알아두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 그럼 어디 볼게요. 주택지하고 택지는 누가 더 큰 개념이죠? 그래. 그럼 뭘 또 고민하고. 택지 안에 주상공이 있잖아요. 누가 더 커? 택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답과수원도 농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택지, 농지, 임지는 큰 분류, 대분류라고 이야기해. 대분류, 큰 분류. 그래서 큰 분류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후보지라고 이야기해. 후보지. 예. 다음 택지를 소분류로 구분하니까 주상공이 나왔죠. 택지를 쪼개니까. 목포 세발낙지는 발이 몇 개? 안 속네 이제. 가늘다 이거죠. 그래서 세분류라고도 합니다. 세분류. 예.
가늘게 그러니까 소분류 또는 세분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하나, 둘, 세 개네. 아무튼. 자, 웃자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이제 그러면. 주택지하고 상업지, 공업지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이 바뀌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상공 내에서만, 전답 과수원 내에서만, 택지 내에서만, 농지 내에서만, 임지 내에서만 소분류 속에서 토지 이용이 바뀐 형태를 뭐라 불러주냐면 이행지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큰 분류 속에서 바뀌어가는 걸 뭐라 한다? 후보지. 소분류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이행지.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근래 시험은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더 이야기할 텐데 하기 전에 최근래 시험에 나온 것들은 후보지 개념과 이행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 좀 요즘에 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출지문 한번 잠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그러니까 이 말은 국어를 잘 하셔야 돼. 택지, 농지, 임지 서로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이제 3번 볼게. 3번을 보니까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 문장 끊어. 예. 그럼 그 말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이야. 택지, 농지, 임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이 말이고 오른쪽에 보니까 용도지역 내에서란 것은 택지 지역 내에서만, 농지 지역 내에서만 상호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이행지라고 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크게 바뀌는 것은 후보지고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은 이행지다. 그 개념을 좀 요즘에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후보지하고 이행지 개념. 이렇게. 다음. 일단은 근래에 원했던 거 잠깐 잡아봤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다, 이행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후보지, 이행지. 그럼 좀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오늘도 그 수업 자료 뭐 나간다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교시키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볼래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다. OX. 틀렸습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택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택지라고 하는 것이지 후보지 이행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바뀌었다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우리 확인 박스 좀 봐보세요. 확인 박스. 1번 보니까 후보지 이행지의 평가는 원칙. 전환이나 이행 후의 용도로 평가. 이런 말 있죠. 자, 여기 잠깐 주목하세요. 여기 볼게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야.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큰 분류니까 후보지죠. 근데 어차피 뭐로 바뀔 거예요? 택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택지 후보지라고 그래. 그죠?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뀔 거니까 바뀔 이후의 용도 동일수권하고 일치되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긴 바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바뀌기 전에 용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 좀 이제 어떤 거를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후보지나 이행지는 후보지는 1번 전환 후의 동일수권과 일치되게 평가한다. OX, O. 근데 만약 후보지 이행지는 항상 전환 후의 용도와 일치되게 평가한다면 OX, X. 이건 일반적인 소리니까 전환 후 맞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바뀔 이유를 기준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A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다음에 오늘은 맨 밑에 지목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목. 예. 자, 칠판 볼래요? 여기서 주택지하고 상업지는
지목이 대예요, 대. 공장용지는 별도로 공장용지, 장으로 표현하는 지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잠깐 봅시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바뀌는 후보지는 결국 지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렇게는 완전히 토지 형태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후보지는. 근데 이행지는요, 어디 볼래요? 주거용지, 상업지는 지목이 되거든요. 공장용지는 별도로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어디? 이행지는 지목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결국?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주택지, 상업지, 상호 간에 이행이 되면 둘 다 지목이 똑같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죠? 근데 주택지하고 어떤 예전에 지어졌던 이렇게 공장 부지, 그러니까 공장지를 주택지로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맨 밑에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수반됩니다. 반드시 토지행이 확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행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다음. 나지, 건부지, 공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이제 나지 뭐 잘 나오죠, 나지. 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나지라고 이야기하죠, 나지. 예, 버들났자.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흔히 그냥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토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건부지라고 불러줍니다. 나지, 건부지. 자, 이 용어와 함께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나지란 토지는 지금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대. 그래서 자, 여기 잘 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 써놨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지는 활용도가 높다 해서 시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건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물이 붙어 있네. 이 건물이 3층짜리 창고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만약에 더 큰 거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종전에 비해서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철거한 다음에 나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부지는 활용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용어가 시험에 계속 나와요. 건부 감가라는 용어가 나와. 자, 건부 감가라는 용어는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걸 갖다가 건부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다 뭐라 써놨죠? 아무 말이 없어도 일반적인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아까 후보지 있죠? 후보지는 전환 후의 용도 동일수권하고 일치한다. 맞죠? 이게 일반적인 소리니까. 일반적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야. 근데 이제 여지껏 우리는 요것만 배웠어요. 수업할 때. 요것만 배웠는데 시험에 여기까지만 나왔어. 근데 보통 평범한 문제 같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고 다른 거 안 물어볼 텐데 예외가 하나 있긴 있어요. 예외가. 그럼 선생님, 건물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토지 가치는 감해집니까? 아니, 오히려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는 어떤 이제 그 등산로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버린대. 추가적인 건축허가를 안 내준대, 보존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나지는 이제 뭐 해야 돼? 콩 심어야 돼, 콩 심어야 돼. 근데 허름한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보수해가지고 파전 팔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나지보다는 독점적인 어떤 판매 상권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오히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건부 뭐라고 해야 돼? 감가. 그러나 예외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건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참고로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네. 동그라미 4번 좀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며 문장 끊어봐. 맞나요? 그렇지. 거기까지 맞아. 그게 정답이야. 거기까지 맞아요가 정답이야. 다음,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낮이는 학계론에서 말하는 낮이는 그냥 낮이야. 토지 아무것도 없는 거. 나대지 생각하면 안 돼. 나대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낮이는 그냥 뭐라고 해요? 낮이야. 그러니까 지목이 돼라고 못 박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낮이는 그냥 낮인데 얘는 뒤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못 박아버렸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은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분위기가 끝날 분위기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한 단원 그러니까 조금만 단락단락 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출 지문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몇 개씩 집어주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 철저하게 이제 학계론은 뭐 중심으로 가라? 기출 지문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럼 한 장 넘기셔가지고 잠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하죠. 네.